30살인데 쇳살처럼 느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 뭔가가 이미 달아있는 느낌. 친구들이 내년 여행 계획을 신나게 세우는 동안 나는 속으로 그때 가서 봐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 쉬고 싶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데 정작 쉬면 더 불안한 사람. 오늘은 이 감각의 정체가 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보다 훨씬 일찍 지쳐버리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당신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 자리입니다. 다들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웃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그 대화가 멀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웃긴데 웃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웃음 자체가 나랑 다른 채널에 있는 느낌. 그래서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낯가림이나 내향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정서적 탈동조화라고 부릅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감정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독 자주,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나이보다 내면이 훨씬 더 빨리 늙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국내 K대 발달심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감정적 무게를 일찍 떠안은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반응 기준점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 정도는 견뎌야지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 예전에 그보다 더 힘든 걸 이미 감당해봤으니까요. 뇌는 적응의 기관입니다. 특히 전두엽은 판단, 감정 조절, 위험 예측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은 환경이 요구하는 만큼 발달 속도를 조절합니다. 미국 H대 의대 신경과학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이걸 확인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마주한 아이들은 전두엽 성숙 속도가 또래 평균보다 1.5년에서 2.8년 앞서 있었습니다. 뇌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판단은 평생 유효합니다. 뇌는 한번 설정된 생존 모드를 쉽게 해제하지 않거든요. 환경이 달라져도 나이가 들어도 뇌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있습니다. 항상 대비하고 항상 감지하고 항상 준비합니다. 그게 당신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나이보다 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소모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소진되는 정도가 남들이랑 다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뇌가 하루에 처리하는 사회적 신호의 양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눈치를 생존 전략으로 써온 사람들은 그 양이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달라지면 자동으로 해석하고 대화 중 어조가 바뀌면 즉각 분석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국내 Y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 이걸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조기 성인화 경험이 있는 성인 집단은 하루 사회적 상호작용 이후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1.7배 더 길었습니다.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이 소모되는 겁니다. 당시 유독 쉽게 지친다면 의지력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 미래를 현재보다 더 많이 삽니다. 내일 있을 발표를 오늘 저녁부터 머릿속에서 수십 번 해봤던 적 있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잘못될 수 있는 경우를 전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 준비해두는 사람. 이게 꼼꼼한 성격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의 잔재입니다. 예측하면 덜 다쳤던 환경에서 살아온 뇌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국내 S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반추와 시뮬레이션이 잦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 체감 피로도가 평균 2.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일어나기 전에 한 번, 일어나는 동안 한 번,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남들이 한 번 사는 순간을 3번 사는 겁니다. 1년이 남들의 3년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 감동받는 능력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특징인데요. 어릴 때부터 큰 무게를 들어온 사람들은 기쁨의 감도가 달라집니다. 남들이 신나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이 설레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그냥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냉소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감 역치 상승이라고 합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재조정된 거예요. 웃고 싶을 때 참았고 슬플 때 참았고 힘들 때 참았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감정 표현의 폭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당신이 삶이 밋밋하게 느껴지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사는 건가? 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쳐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먼저 이게 왜 생겼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이보다 일찍 늙어버리는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어른이 됩니다. 집에 와서 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가 놀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배우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집에 오면 먼저 분위기를 읽습니다. 오늘 어떤 날인지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 아이들은 놀이 대신 관찰을 배웠습니다. 감정 표현 대신 감정 관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는 대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국내 A병원 임상심리팀은 이런 패턴을 적응적 조기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망가진 게 아니라 적응한 겁니다. 다만 그 적응의 비용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청구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적응은 동시에 굉장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읽는 능력, 상황의 변화를 미세하게 감지하는 능력,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 국내 2대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조기 성인화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서 일반 집단보다 평균 34% 높은 수행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오랜 시간 그 방식으로 살아온 뇌가 만들어낸 능력이거든요. 문제는 이 능력이 당신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감정은 귀신같이 읽으면서 내가 지금 지쳐있다는 건 한참 뒤에 알아챕니다. 남이 힘들어 보이면 바로 달려가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말을 못합니다. 나의 필요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보다 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같은 감지 능력을 쓰는 겁니다. 남의 어조가 0.1톤 달라지는 것도 감지하는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읽는 거예요. 오늘 유독 사람들 말이 귀에 안 들어오면 나 지금 소진 직전이구나.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오면 내가 너무 오래 긴장 상태였구나.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억누르지 않는 거예요. 미국 UC 버클리 심리학 연구에서 자기 감정 상태를 언어로 인식하는 훈련을 8주간 진행했더니 만성 피로 지수와 감정 소진 지표가 평균 2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치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지를 알아채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 늙은 느낌이 드는 분들한테 그냥 쉬세요라는 말은 잘 안 통합니다. 쉬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을 위험 신호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건 안전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것을 마시는 것, 저녁에 같은 산책 코스를 걷는 것,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반복이 신경계에게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조금씩 쌓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나이보다 늙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많이 살아온 겁니다. 남들이 2번 겪을 것을 먼저 겪었고 남들이 나중에 배울 것을 일찍 배웠습니다. 그 무게가 지금도 몸에 남아있는 거고요. 가끔은 그 무게를 내려놓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놓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들고 왔는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달라집니다. 당신이 지쳤다고 느끼는 건 지쳐도 될 만큼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역사입니다.